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주세요. 1502년 마지막 밤, 채살의 보르자는 적이었던 용병대장들을 성으로 초대했습니다. 명목은 화해의 연회. 하지만 연회가 끝나고 응접실로 다시 불러 모은 그들을 맞이한 것은 보르자가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용병대장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10년 후 군주론에서 보르자를 권력의 전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면 지체 없이 수단을 동원의 결과를 만드는 냉혹한 통치자. 오늘 우리는 같은 유형의 인간들을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무함마드 빈 살만. 이들은 속도와 힘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자, 규칙을 무시하는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이들의 등장은 재앙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필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식자들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불안부터 들여다봅시다. 왜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할까요? 2024년 유엔 총회장에서는 공허한 연설들이 반복됐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실효성을 잃었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했지만 그 절차는 너무 느렸습니다. 대중은 답답함을 느꼈고 즉각적인 해결사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노 다 엠폴리는 포식자들의 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리고 답답한 기존 엘리트 대신 즉각적 해결사를 원하는 대중의 갈망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불안은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규칙과 인권으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시작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과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빈 살만은 왕위 계승 후 왕가와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을 리야드 호텔에 장기 구금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관습을 깨고 기행을 감수하며 전면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들이 보르자형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복수조차 꿈꾸지 못하도록 정적을 짓밟는 냉혹한 권력자. 그들의 속도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공포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등장은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이 규칙과 인권으로 통제됐던 시대는 사실 매우 짧은 예외였습니다. 권력의 역사는 본래 속도와 기습, 장악의 기술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식자들은 일탈이 아니라 정상으로의 회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권력이 기술 문명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머스크와 올트먼, 저커버그는 단순히 기업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무기로 권력의 핵심에 진입했습니다. 빈 살만은 기술 규칙이 우선하는 스마트 도시 네옴을 건설 중이고 국가 권력과 플랫폼, 자본과 알고리즘이 결합한 전례 없는 권력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핵심 무기는 바로 AI입니다. 줄리아노 다 엠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단순한 권력의 기폭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기계와도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다. 자동화가 수단의 문제라면 AI는 목적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앙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첫째,
속도의 시대는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느린 관료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빠른 결정, 즉각적인 실행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둘째, 기술과 권력의 결합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의료 진단, 교육 플랫폼, 금융 접근성.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혁신입니다. 셋째, 포식자들의 경쟁은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올트먼의 오픈 AI,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인류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편향될 수 있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포식자들의 시대를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략 1, 속도에 적응하라. 느린 사람은 도태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머스크는 빠르지만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화성 이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여러분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전략이 기술을 무기로 삼아라.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세요. 챗GPT, 미드저니, 코파일럿. 이런 도구들은 이미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30%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누가 준비하느냐입니다. 전략 3.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라. 포식자들의 시대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을 분산하세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육에 투자하세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포식자들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전략 4.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포식자들도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 손잡았고 머스크는 올트먼과 경쟁하지만 동시에 협력합니다. 여러분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전략 5. 현실을 직시하라. 줄리아노 다 엠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이다. 포식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들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스테카 문명은 스페인 정복자들을 신으로 착각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포식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게임 규칙을 배우세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을 지배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맡긴다. 포식자들의 시간은 이미 왔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빈 살만, 올트먼. 이들은 속도와 힘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재앙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제 답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등장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느린 시스템에 안주했던 우리를 깨우는 알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압도당하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자산을 분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포식자가 지배하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강한 포식자가 되거나 더 영리한 생존자가 되거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